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맨입니다. 슈퍼히어로 1세대들의 마침표를 찍고 세대 교체를 시작하는 마블은 아이언맨과 캡틴의 경우에는 상당히 두드러지게 후계자들을 예고했는데요. 한쪽 팔을 거의 잃은 헐크의 경우에는 배우 마크 러팔로와 마블의 계약 종결이 임박했다는 점 이외에는 향후 헐크의 자취나 그의 뒤를 잇는 캐릭터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헐크의 직속 후계자 중 한 명인 미국계 한국인 히어로 아마데우스 조 헐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작가인 그레그 박과 일본계 캐나다인인 마나가 타케시 미야자와가 함께 탄생시킨 아마데우스 조라는 캐릭터는 두 사람과 유사한 다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불과 19세의 나이로 행크 핌이나 토니 스타크와 함께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천재 8인에 들어간 그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 나왔던 한국 과학자 헬런 조와 필 조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인데요. 다른 마블 캐릭터들에 비해 늦은 첫 등장 시기는 2005년 1월로 어메이징 판타지라는 작품에서 본명인 아마데우스 그리고 마스터마인드 엑셀로라는 닉네임으로 불렸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다양한 난제들을 풀고 천재들 중 한 명으로 인정받은 그는 이런 그의 천재성에 질투와 두려움을 느낀 기업가 피타고라스 두프리라는 남자의 타겟으로 지목되어 집이 통째로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아마데우스는 이 폭발에서 살아남았지만 그의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 이후 아마데우스는 두프리의 공격을 피해 도망가기 시작했는데요. 우연히 식당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헐크인 브루스 배너는 아마데우스가 자신을 추적하는 세력들을 손쉽게 교란시키는 것을 보고 이 소년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스쿠터를 타고 헬기와 미사일의 추적을 피하는 아마데우스를 쫓아가 그를 구해주는데요. 얼마 전엔 부모님을 그리고 목숨도 잃을 뻔했던 자신을 구해준 헐크는 아마데우스에게는 누구보다 인상 깊은 히어로로 기억되는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 후 매우 똑똑하지만 평범한 인간이었던 아마데우스가 헐크가 된 계기는 2015년에 발간된 더 토탈리 어썸 헐크 시리즈에서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화에서 만나는 그 헐크인 브루스 배너는 당시 아이언맨과 블랙팬서를 돕기 위해 아프리카 케냐에 위치해 있는 한 실험시설을 가게 되는데요. 해상 위의 신융합 에너지 연구시설에서 방사능이 다량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생겨 누군가가 대응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배너는 단숨에 헐크로 변해 연구시설의 방사능을 흡수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방사능이 배너에게 헐크라는 힘을 갖게 해준 감마선이 아닌 전혀 다른 종류였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헐크는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져 배너의 인격이 거의 사라질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어찌할 바를 몰랐던 아이언맨과 블랙팬서는 헐크를 그대로 다른 차원에 보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지만 그때 아마데우스가 나타나 자신이 개발한 특수한 장비로 헐크에게 흐르고 있는 힘을 그대로 자신에게 이동시킵니다. 먼 과거의 은혜를 입은 아마데우스가 배너를 위해 나선 것인데 배너는 감사함에 앞서 자신이 평생 증오해왔던 헐크가 통째로 아마데우스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생각하자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 후 아마데우스는 헐크라는 이름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데요. 그가 항상 착용하고 다니는 왼팔의 특수장치는 아마데우스가 헐크화 되었을 때도 이성과 지성을 잃지 않도록 해주었고 배너가 눈물까지 흘리며 걱정했던 사태는 한동안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팔찌를 착용했음에도 아마데우스의 헐크가 이성을 잃어가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인데요. 점점 더 아마데우스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한 헐크는 결국 다크 헐크라는 자아가 각성되어 내면 속에서 아마데우스의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최소화시켰고 외적으로는 동료 슈퍼히어로들이 다같이 달려들어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내면적으로 아마데우스가 다크 헐크를 이겨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동료들은 헐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닌 세포들을 파괴해서 괴롭혀보는데요. 다크 헐크의 외면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아마데우스가 내면에서 강해지기 시작했고 다크 헐크를 제압하는 데 성공한 아마데우스는 정신이 들자 아마데우스와 헐크의 중간 정도의 단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헐크와 아마데우스의 융합체가 된 그는 자신을 브론이라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현재는 챔피온스라는 젊은 슈퍼히어로 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아마데우스의 헐크를 마블 영화에서 차용할 가능성은 높지도 낮지도 않다고 판단되는데요. 우선 긍정적인 측면은 향후 마블이 주요 히어로들을 구축할 때 다양한 인종들로 하려 한다는 점을 예고했고 특히나 마블 영화들이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시장을 위한 앞으로의 행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케빈 파이기가 이번 내한 때 언급했었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걸리는 점은 원작에서 아마데우스의 어머니로 나오는 헬런 조가 영화에서는 굉장히 젊어서 중고등학생 이상의 아들이 있기가 힘들고 만약 출연할 경우 원작과는 전혀 다른 설정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영화 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라면 현재 폭스의 마블 캐릭터들은 다시 디즈니가 회수했고 스파이더맨의 경우에는 소니 픽처스에게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고 디즈니가 사용하고 있지만
헐크의 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유니버셜 픽처스와는 협상의 여지가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2008년의 인크레더블 헐크 이후 단 한 편의 단독 헐크 영화도 나오고 있지 않고 대신 토르 라그나로크 등의 영화에 비중 있게 출연시키는 이유가 비용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은 회사들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마블이 현재 새롭게 공개할 캐릭터들에 집중해도 모자랄 시간에 헐크의 판권 문제로 열심히 싸울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 Hulk out!